이곳은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형 꽃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의 노부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부부가 많습니다. 같은 방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잠이 듭니다. 같은 밥상 앞에서도 말이 끊겨버립니다. 젊은 날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돈 벌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대화가 적어도 삶은 굴러갔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목표가 둘 사이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나가고 집에 둘만 남습니다. 정년이 끝나고 하루가 길어지면 비로소 마주봅니다. 이제야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외로운 부부에게는 비슷한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쌓이고 또 쌓이면 둘은 점점 남이 된다고요. 오늘은 그 습관을 하나씩 마음에 비춰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안다고 착각합니다. 30년을 살았으니 당신은 이럴 거야 하고 단정합니다. 그 단정이 곧 관계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꾸짖는다고요. 상대를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보는 셈입니다. 그 순간부터 배우자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남편은 원래 돈을 벌어야 한다. 아내는 원래 집을 지켜야 한다. 말은 다정해야 한다. 집은 늘 깨끗해야 한다. 이런 틀을 붙잡으면 틀 밖의 모습이 전부 불만이 됩니다. 왜 당신은 말이 없냐고 묻습니다. 왜 당신은 힘들다만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상대가 나름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말로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내어줍니다. 어떤 이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만 정답이라 여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 마음이 점점 서늘해집니다. 말은 줄고 시선은 멀어지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나는 배우자를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배우자를 보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노년의 외로움을 가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아이 키울 때와 아이들이 떠난 뒤가 다릅니다. 일할 때와 은퇴한 뒤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하고 고정해버립니다. 그 고정이 상대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상대는 바뀌어도 바뀐 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남편은 꽃도 사오고 말도 다정하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먹을 밥을 먼저 지어놓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기 몫을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삶으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잘 못 보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년의 정성을 50년 동안 놓쳤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한번 돌려봅니다.
상대가 내 방식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바로 거기서 막힙니다. 또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길 바랐습니다. 둘 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숨쉬는 일을 찾았고 그게 그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함께 걷는 부부가 되고 싶었고 그게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의 바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만 상대를 재단했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봤다면 길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말이 열립니다. 오전에는 당신이 그림을 그려요. 대신 오후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요. 저녁에는 산책을 같이 해요. 이런 조용한 약속이 둘을 다시 묶어줍니다. 부부는 정답을 맞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속도를 맞추며 걷는 인연입니다. 그러니 오래 살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 요즘 어떤 생각이 들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요즘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습관은 듣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실용적인 말만 남습니다. 밥 먹었어? 약 먹었어? 문은 잠갔어? 이런 말만 오갑니다. 마음이 오가는 대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말을 꺼냅니다.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내는 화면을 봅니다. 대충 응 하고 넘깁니다. 남편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을 줄입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야. 그런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별일 아니야. 아내는 마음이 다칩니다. 내 아픔이 가벼운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둘 다 조용해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소통은 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듣기는 말하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은 딴 데 둡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 생각을 굴립니다.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합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경청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말에 머무는 일입니다. 말 속에 든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살피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이 힘든지 알아주는 일입니다.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 말하면 먼저 이렇게 말해봅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언제부터 그랬어? 어디가 제일 불편해? 그 다음에 묻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 말이 아내를 놓아줍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남편이 허전하다고 말하면 이렇게 먼저 받아줍니다. 그렇지, 허전하겠다. 평생 달리다 멈추면 그러지.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함께 찾습니다. 우리 작은 일부터 해볼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야? 이 말이 남편을 살립니다. 쓸모의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충고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이 말은 상처를 덧냅니다. 상대는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귀가 어두워져 말이 흐립니다. 그래서 짐작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엇갈립니다. 상대는 답답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깁니다. 내가 맞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면 듣고도 틀렸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입을 닫게 합니다. 대화는 멈추고 침묵만 남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입니다. 편안해서 조용한 침묵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말이 없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단절의 침묵도 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 생긴 침묵입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작게 해봅니다. 저녁에 화면을 잠시 끕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말이 어색하면 괜찮습니다. 어색함은 처음 다시 걷는 증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진심으로 듣는 시간 한 번이면 됩니다. 셋째 습관은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노년 부부는 오래된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특히 서운했던 일은 세월이 흘러도 선명합니다. 당신 기억나? 그때 내 생일을 잊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이런 말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상대는 어느 순간 지칩니다. 또 그 얘기야 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말 한쪽은 더 억울해집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하고 마음이 더 굳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지금이 무너진다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그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과거에 붙들리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의 서운함이 오늘의 공기까지 차갑게 만듭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기고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친정에 손을 벌려 그 빚을 막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남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살림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안 도왔으면 어쩔 뻔했어 하며 자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빚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계속 꺼내면 은혜가 아니라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베푼 사람은 잊어야 하고 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한다고요. 좋은 일도 붙잡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서운한 일은 더더욱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붙잡는 동안 내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일로 30년을 서운하게 살아갑니다. 그건 상대를 벌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때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젊고 서툴렀던 사람도 세월 속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사진으로 지금을 봅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하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가 변해도 변한 모습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는 억울하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과거를 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흉터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지금의 햇살도 함께 바라볼 것인가.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고 한숨을 놓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자 하고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줍니다.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손을 놓아도 괜찮다. 이 말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앉아 있는 온기가 보입니다. 그 평범함이 사실은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넷째 습관은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같이 살수록 우리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있으니 있는 줄 모르고 해주니 고마운 줄을 잊습니다. 아내가 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아프면 돌보는 것도 함께 사니 원래 그런 거라 여깁니다. 그런데 당연함이 쌓이면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밥을 지었다면 몇 끼입니까? 하루 세 끼로만 잡아도 수만 번입니다. 그 수만 번의 수고가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그건 헌신이고 사랑이고 인연의 수행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나 눈 오나 출근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도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아낸 날들이 쌓여 집이 지켜졌습니다. 그 수고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안이 굴러가는 일이 결코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을요. 밥을 해보려는데 손이 멈칫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마음이 허전합니다. 빨래를 하려는데 세제를 어디에 넣는지도 헷갈립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아내가 퇴원해 돌아온 날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아내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 다시 살아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가 노년의 부부를 다시 붙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행동으로 표현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밖에서 무언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손이 되고 말이 포옹이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밥을 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맛있었어. 고마워. 서운하게 말했으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말이 거칠었네. 미안해. 자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배려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하고 말합니다. 남편이 무릎을 잡으면 병원 같이 가자 하고 손을 잡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마음을 크게 따뜻하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인정이 밥입니다. 인정이 없으면 말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있어도 없는 듯 느껴집니다. 그때 관계는 삭막해집니다. 감사와 배려는 사랑을 되살리는 불씨입니다. 불씨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온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선과 표정, 목소리의 떨림, 숨의 속도도 마음입니다. 가까이 앉아 보십시오. 잠깐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 작은 접촉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도 합니다. 말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먼저 몸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가까이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도 자리를 갈라 앉습니다. 거실에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화면을 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숨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점점 굳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짚어주십니다. 친밀함은 거창한 대화에서만 생기지 않는다고요. 시선 하나, 표정 하나, 목소리의 온도 하나에도 마음이 담긴다고요. 그러니 배우자의 얼굴을 자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표정을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흐린가요? 말수가 줄었나요? 숨이 가쁜가요? 어깨가 축 처졌나요? 그럴 때는 따지기보다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다면 손을 먼저 내밀어도 됩니다. 가볍게 손등을 덮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오랫동안 스킨십이 끊긴 부부는 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이 나오더라도 마음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함은 낯선 것이고 낯선 것은 다시 시작의 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봅니다. 옆에 앉을 때 한 뼘만 더 가까이 앉습니다. 식탁에서도 맞은편보다 옆자리에 앉아봅니다. 산책을 할 때 팔짱을 살짝 껴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등을 돌리지 않고 잠깐 손을 잡아봅니다. 이런 접촉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지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마음은 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남편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파하면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멀리 있었어. 아내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말이 늦게라도 들려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바뀐 것입니다. 앉는 자리, 바라보는 눈, 잡는 손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로만 깨닫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말이 막히면 마음을 먼저 보여주면 됩니다. 마음이 먼저 닿으면 말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질 때 대부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남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걸지 않는 하루가 이틀이 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그렇게 마음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굳었던 만큼 조금씩 풀어가면 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 하면 부담이 됩니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리를 바꿔보십시오. 거실에서 늘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면 한 뼘만 가까이 앉아봅니다. 식탁에서도 마주 앉는 게 어색하다면 옆자리에 앉아봅니다. 가까이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덜 멀어집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느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도 멀어집니다. 가까이 앉으면 말도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한 번 더 봅니다. 배우자의 표정을 자주 놓칩니다. 같이 살다 보니
얼굴을 봐도 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표정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흐린가요? 말이 줄었나요? 숨이 가쁜가요? 어깨가 처져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따지지 말고 살짝 묻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다면 손을 먼저 내밀어도 됩니다. 가볍게 손등을 덮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색함이 올라오면 그 어색함 그대로 두면 됩니다. 어색함은 처음의 감각입니다. 처음이 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던 부부는 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이 나와도 마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가볍게 웃고 자연스럽게 넘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산책을 할 때는 속도를 맞춰봅니다. 먼저 앞서 걷지 않습니다. 옆에 맞춰 걷습니다. 걷는 속도가 맞아야 마음의 속도도 맞아집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했느냐를 따지면 금방 지칩니다. 대신 같이 한다는 감각을 키우면 좋습니다. 설거지 그릇 몇 개를 옮겨주는 것, 쓰레기를 먼저 버리는 것, 이런 작은 일이 쌓이면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에는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고마워. 미안해. 오늘 수고했어. 이런 말은 작지만 마음을 데우는 불씨가 됩니다. 대단한 화해를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약속을 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온기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그 작은 온기가 쌓여야 다시 웃음이 생깁니다. 작은 온기가 쌓이려면 한 가지를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 깊어집니다. 상대 말이 틀린 것 같으면 바로 고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화는 끝이 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틀렸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부터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살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말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요즘은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숨이 막혀. 남편은 서운합니다. 내가 집에 있으니 뭐가 숨이 막힌다는 거야 하고 반발합니다. 그러면 둘은 금방 싸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신이 싫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깨져서 힘들다일 수 있습니다. 하루가 길어졌는데 내가 쉴 틈이 없다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은데 계속 신경이 쓰인다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밖에 좀 나가고 싶어. 아내는 불안해집니다. 나를 두고 밖으로만 돌려는 거야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아내가 싫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고 싶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섭다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경청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을 들은 뒤에 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만든 감정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가 제일 힘들어? 내가 뭘 하면 조금 편해질까?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답답해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답답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싶어? 내가 같이 가주면 좋겠어.
아니면 혼자 가고 싶어?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조율이 됩니다. 부부는 같은 길을 걷는 사이지만 같은 속도로만 걷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걷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를 맞추는 것이지 누가 맞는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약속 하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나누는 약속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속 마주보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 있는 시간과 각자 있는 시간을 분명히 나눠도 됩니다. 그건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숨쉴 공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심 이후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장을 봅니다. 저녁에는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며 하루를 나눕니다. 이런 약속이 생기면 상대가 부담이 아니라 벗이 됩니다. 상대가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하루를 함께 정리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더 깊게 붙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노년 부부가 변화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받고 이제 와서 무슨 대화를 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살지.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체념은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바꾸지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못해서 더 외로워집니다.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문장만 바꿔도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한 문장을 오늘부터 정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은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하자.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하자. 오늘은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자. 오늘은 같이 걸으며 속도를 맞추자. 이런 작고 분명한 목표는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적으니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상대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도 조금씩은 변합니다. 특히 따뜻함에는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쪽만 계속 애쓰면 지칩니다. 상대가 반응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반응을 받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조용히 해보는 겁니다. 말을 건넸는데 상대가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금방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봐, 소용없잖아. 역시 안 돼. 그때 한번 숨을 고릅니다. 변하는 습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불행에 머물기도 합니다. 서로가 멀어진 상태가 괴로워도 그 상태가 익숙해져 버리면 움직이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지나야 편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대화를 할 때는 몸 상태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픈 날에는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가 약보다 먼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기운이 없는 날에는 잘하라, 바꿔라, 이런 말보다 같이 쉬자, 따뜻한 차 한 잔 할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부드러우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 틀로 재단하지 않기.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과거의 서운함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기. 고마움과 배려를 말로 전하기. 그리고 변화를 포기하지 않기.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 부부를 남처럼 만들었던 습관들을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 작은 틈이 쌓이고 굳고 익숙해지면서 어느 날 문득 옆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낯설어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낯설어졌다는 것은 다시 알아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원래 평생을 새롭게 배우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뭘 더 알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30년 동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해?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 뭐야? 요즘 가장 바라는 건 뭐야? 이 질문은 젊은 부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 부부에게 더 필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상대 마음을 받아주는 일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중간에 끊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의 기준을 잠시 빌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대화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과거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는 늘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서운함이든 은혜든 오래 붙잡으면 무거워집니다. 내가 옳았다는 증거를 들이밀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을 인정하고 이제 오늘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이 말은 작은데 사람 마음은 그 작은 말에 오래 따뜻해집니다. 배려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컵 하나를 먼저 씻어주는 것, 이불을 먼저 펴주는 것,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나는 당신 편이야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완벽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잘하다가도 내일은 또 툭 쏘아붙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했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부부관계는 하루치 감정으로 결론 내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만큼 다시 익히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을 오래 살면 우리 안에도 굳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 굳은 부분이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거칠었네. 미안해. 이렇게 돌아오는 말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여기서 잠시 아주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함께 걷고 있는 인연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 사람과 만나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밤을 지나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바라보자. 오늘은 한 번 더 들어보자. 오늘은 한 번 더 고맙다 말하자. 이 다짐이 매일 이어지면 외로움은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혼자 늙는 길은 외롭지만 함께 늙는 길은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됩니다. 주름이 늘어도 걸음이 느려져도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